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부생이의 서론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의 구조적 단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기관이 개통을 이룹니다. 두 번째, 세포입니다. 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포막, 그리고 세포질, 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의 가장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 단백질층과 이중, 지질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포막의 주된 성분은 이렇게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은 물이나 이온의 등의 이동에 대해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머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녹아서 친수성이라고 하고 인산이라는 주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녹지 않아서 소수성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지방산이라는 주성분이 있습니다. 일단 인지질 가운데 단백질이 있는데 그래서 인지질은 이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포막의 조성입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의 이동에 대해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인지질 바로 밑에 존재하는데 지질 이중층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물질이 세포막을 지나 이동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유동성을 조절한다고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지질은 항원, 면역 반응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부착, 효소, 수용체, 운반체, 통로, 식별자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인지, 수용체입니다. 다섯 번째, 세포막의 기능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며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주고 또 흡수하고 배설 작용도 하며 또 에너지 운반계와 또 수용체 등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물질 이동에서 수동 수송입니다. 일단 물질 이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이 수동 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사는 용질의 이동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기억을 해주시고 삼투는 용매의 이동인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 같은 경우에는 압력 차이에 의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촉진학상 같은 경우에는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 물질 이동이다 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그림을 좀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세포막 군데군데 통로 이런 군데군데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작은 분자들은 이런 단백질이 상관없이 잘 통과되지만 근데 나트륨이나 이온 같은 것들은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포도당이나 큰 분자들도 세포 내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촉진학사는 이런 일부 세포막의 통과를 못하는 막 단백질을 도와줘서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 이온이나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등이 이동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능동수송입니다. 이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TP 에너지를 직접 이용해서 이동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동수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하는 수송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중요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여가 중일 때 잘못 빠져나가면 다시 재흡수를 해서라도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흡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8번째, 세포질, 세포 소기관입니다. 이제 리보솜은 작은 알맹이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게 됩니다. 세포질 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립 세포질 그물과 무가립 세포질 그물로 나누는데 가립 세포질 그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지체는 세포질 그물에서 생산된 물질의 농축과 또 배출, 분비세포에 많습니다. 용해서체는 세포에 소화작용을 하고 또 마지막 사리체 같은 경우에는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TP를 생산합니다. 9번째, 핵입니다. 핵의 막은 두 겹의 반투과성 단위막의 구조입니다. 기능으로는 유전정보센터, 그리고 세포 분열 조절, 그리고 단백질 합성 조절, 그리고 마지막 대사 조절 센터까지 다양한 핵의 기능이 있습니다. 10번째, 핵산입니다. 핵산의 종류는 DNA, RNA이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산, 어탄당, 염기이며 단위는 뉴클레오티드입니다. DNA는 핵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구성 물질로서 이중나선으로 이루어진 유전 물질입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또 번역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DNA와 RNA의 이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중나선이냐 단일 가닥이냐 그리고 염기의 시토신이냐 유라실이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1번째, 염색체입니다. 단위 같은 경우에는 누클레오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염색체의 주요 질환인데 다운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이 있습니다. 12번째, 세포 주기입니다. 사이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데 사이기는 세포 분열 준비 기간으로 DNA가 복제되는 기간이며 합성 전기, 합성기, 합성 후기로 나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과정으로서 중심체가 복제되어 두 쌍이 됩니다. 그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방추사 형성이 돼서 핵막과 핵소체 소실되기 시작됩니다.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적도 부위에 일직선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관찰 및 조사가 가장 용이한 시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는데 방추사에 의해 양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짧은 시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기 같은 경우에는 양극으로 이동한 염색체 주위에 핵소체와 핵산 형성이 되고 방추사 소실되며 세포질 분열에 의해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